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피부 관리를 하냐고. 오늘은 남자들 성향별로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털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보통 스킨케어 방법이나 이제 제품을 추천할 때 뭐 토너, 앰플, 크림, 선크림 뭐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 바르는 순서대로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특히 남자들은 이제 올인원만 바르는 경우도 있고 뭐 스킨로션만 바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이렇게 바르는 게 틀린 건 아니라서 딱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 성향별로 나눠서 피부 관리하는 법들을 제대로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성향에 따라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눠봤어요. 일단 1단계는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사람들, 이제 성향상 이제 다 귀찮고 그냥 대충 다 끝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2단계는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하는 분들, 조금 귀찮긴 해도 피부 좋아지려는 욕구가 귀차니즘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마지막 3단계는 피부 관리가 우선순위라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 웬만하면 이 분류 안에 다 포함이 되긴 하겠죠. 우선 1단계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하고 간편한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스킨케어를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 이런 분들은 딱 4가지만 일단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단계 분들은 일단 사용하기 정말 간편한 올인원 제품을 먼저 발라주세요. 개인적으로 올인원 중에서 메이크프렘 제품을 가장 잘 썼는데, 이게 진정 효과가 좋은 메이크프렘의 인테칼 라인에서 나온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진정 효과도 좋은데 올인원 특유의 수분이 부족한 느낌 없이 촉촉하게 수분을 잘 채워줘서 올인원은 그냥 2층으로 강력하게 추천해요. 보통은 올인원만 바르고 끝내는데 이제 완전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올인원만 바르기에는 조금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여드름 폭탄 맞는 건데,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 분들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겨울에는 장벽 크림을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피부 타입과 용도별로 사용하기 좋은 장벽 크림 추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전 개인적으로 1단계 분들한테는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거는 바로 제로이드의 인텐시브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이 친구는 장벽 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발리고 사용 직후에도 끈적이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그런 장벽 크림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올인원을 바른 후에 이제 장벽 크림을 바르시면 되는데, 이것마저 귀찮으면 그냥 장벽 크림에다가 올인원을 좀 섞어서 그 다음에 바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선크림. 이건 사실 1단계 분들 뭐 3단계 뭐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분들은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피부가 까매지고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부가 빨리 늙어버리고 여드름 색소 침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쉽게 생긴다니까. 그래서 모든 타입이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거는 스킨천사의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이 친구는 백탁이 없는 유기차차 선크림인데 눈시림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인데 끈적거리지도 않아서 사실상 남자들이 딱 좋아할 그런 사용감의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아침에 올인원 장벽 크림까지 발랐으면 마무리로 이제 바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클렌저인데, 클렌저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라이스 약산성 클렌징 폼을 추천할게요. 사실 선크림까지 발랐으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이중세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1단계 분들은 그건 좀 귀찮겠죠? 그래서 선크림 3 정도 되면서 약산성이라 피부 자극도 없고 가볍게 각질 제거까지 되는 이 친구를 추천드릴게요. 그냥 손바닥에 짜서 거품을 많이 내주고 세안하면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무리로 세안을 최소한 20번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클렌저 잔여물이 또 피부에 남아있으면 또 트러블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어서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1단계 분들은 사실상 이렇게만 해주면 딱 완전 굿잡이에요. 딱 그냥 최소한의 관리만 잘해줘도 반 이상은 가니까 1단계 분들한테 해당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종결. 다음은 2단계. 이제 조금 귀찮긴 해도 피부 안 좋은 게 조금 더 신경이 쓰여서 이제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올인원으로 끝냈던 1단계랑은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토너를 사용할 거예요. 이제 토너가 가장 물 같은 제형인데 피부결을 정돈해주면서 수분을 빠르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거든요. 전 라운드랩의 소나무 진정 토너를 추천할게요. 라운드랩의 소나무 라인은 제가 여드름 관리할 때 정말 잘 쓰는데, 여기서도 토너 로션이 나와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세안하고 최대한 빨리 토너를 발라서 수분을 채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초 정도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로션을 발라주는 거예요. 로션도 같은 라인의 로션을 추천할게요. 로션이나 크림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이 친구는 가볍게 발리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또 진정 효과도 좋아서 여드름성 피부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만 1단계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장벽 크림을 아까처럼 마무리로 바르시거나 아니면 로션이랑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도 1단계랑 똑같이 스킨천사 선크림으로 마무리까지. 이제 클렌징에서 1단계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2단계부터는 이중세안을 해줄 거예요.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클렌징 폼으로도 선크림을 지울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정말 깔끔하게 지우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이중세안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긴 하는데, 특히 요즘 톤 보정 로션을 바르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중세안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대신 힘들게 유화시킬 필요 없고 그냥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트리의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를 추천드려요.
완전 우유같이 부드러운 제형인데 그냥 마른 얼굴에 그대로 발라서 문지르고 헹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추천해드린 에스네이처의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해주면 2단계도 끝. 근데 또 2단계부터는 선택사항으로 기능성 제품을 중간에 추가해줘도 좋긴 해요. 보통 세럼 앰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기능성 성분의 함유량이 높아서 피부 관리할 때 하나씩 넣어주면 좋긴 한데 간단하게 추천해드리자면 수분이 부족했을 때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칼렌 세럼을 추천드리고 이제 여드름 진정이 더 시급하다 그러면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을 추천드릴게요. 얘네들은 토너를 바르고 이제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기 전에 바르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2단계 분들한테는 선택사항이니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궁금하다면 바로 3단계 3단계는 이제 피부 관리 진심인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디테일. 피부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따지면서 관리하는 분들이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품을 계속 바꿔주면서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우선 가장 먼저 피부결 정돈과 수분 충전을 위해서 더레파이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딥토너를 추천드려요. 이 친구는 완전 물 같은 제형이라 딱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거든요. 수분을 정말 빨리 속수분까지 확 채워줘서 속건조 느낄 때뿐만이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토너예요. 다음은 이제 세럼 앰플 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아까 선택사항으로 들어갔던 게 3단계에서는 필수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칼렌 세럼을 추천드리고 이 친구는 속건조를 제대로 잡으면서 수분을 정말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거든요. 심지어 pH 조절도 돼서 여드름성 피부인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그런 세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빨리 진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바로 파티온인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으로 바꿔서 사용해요. 이 친구는 제가 트러블 진정시킬 때 정말 잘 쓰고 있는 세럼인데 자극 없이 트러블을 진정시키기 정말 좋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트러블 위에 붙이고 있으면 유효성분 흡수가 잘 돼서 진정시킬 때 개꿀이에요. 이제 크림 차례인데 평상시에 수분을 채워주면서 이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크림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칼렌 수분 크림이에요. 끈적임 없이 발리고 수분을 꽉 잡아주면서 촉촉하게 이거 유지시켜줘서 데일리로 쓰기 정말 좋은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한겨울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 친구만으로는 조금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장벽크림 들어가야지. 장벽크림은 사실 지성 복합성 피부 그리고 웬만한 모든 피부한테는 제가 아까 1, 2단계에서 추천했던 제로이드의 인텐시브 크림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다만 극건성이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리얼베리어 크림이 보습이 가장 잘 된다 생각해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거나 장벽이 손상됐을 때는 이 친구를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외출할 때는 계속 추천했던 스킨천사 선크림으로 마무리. 이제 클렌징인데 클렌징에서도 2단계와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이중 세안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하지만 주 1, 2회 정도는 각질 피지 관리를 위해서 클렌징 밤을 사용해주고 있는데 저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라이스 클렌징 밤을 추천해요. 이 친구는 밤 형태라 얼굴에 문지르고 유화를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각질, 피지 정리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근데 또 엄청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지금처럼 건조할 때 완전 강추. 2차 세안 재료는 제가 아까 계속 추천했던 에스네이처의 약산성 클렌저 폼을 이제 데일리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약산성 클렌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지 노폐물이 좀 많이 쌓여있을 때는 약간 세정력이 아쉬울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안 쌓인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매일매일 쓰고 있고 저녁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아미노 리프레시 클렌징 폼을 잘 쓰고 있어서 노폐물이 많이 쌓인 저녁에는 이 친구를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단계 피부 관리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이렇게 남자들 성향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스킨케어 방법과 이제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번 너무 3단계 분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기초 완전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진짜 모든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보긴 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즐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